다이아몬드가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결혼을 파괴하는 저주받은 진주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자의 최악의 적? 만약 그렇다면 수세기 동안 주인의 사랑스러운 삶을 망치면서 많은 적을 만들어왔던 특별한 진주 하나가 있습니다. 약 300년 동안 악명 높은 진주 라 페레그리나는 56캐럿, 그러니까 약 11g의 무게로 발견되었던 진주 중 가장 컸습니다. 이 진주는 또한 가장 완벽하게 서양 배 모양을 한 진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아름다운 대칭의 진주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몇 년 동안 이 저주받은 진주 때문에 파경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결혼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시간을 거슬러 라 페레그리나의 역사가 시작된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야기대로라면 1500년대 초에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파나마의 노예입니다. 하지만 노예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는 진주를 가지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진주를 당국에 넘겼죠. 어쩌면 이 보물을 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자신을 해방시켜주길 바랬던 걸까요? 네, 아주 현명한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바로 자유로워졌으니까요. 파나마는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라 페레그리나는 즉시 스페인의 필립 2세 왕자에게 넘겨졌습니다. 왕자는 나중에 영국의 메리 1세와 결혼한 왕이 되었죠. 그런데 메리 1세는 필립 2세 왕자의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과 잘 안 됐었거든요. 필립 왕은 그의 새 신부에게 매혹적인 진주를 결혼 선물로 주었습니다. 정말 사려 깊군요. 저는 그들이 길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오늘 영상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자, 지금쯤이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을지 짐작하시겠죠? 메리와 필립은 이혼한 적이 없지만 왕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녀를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리가 심하게 아팠을 때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솔직히 말해 필립이 새 부인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는 하나뿐이 아니었죠. 글쎄요, 이 사실도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는 자신이 보았던 초상화에서처럼 메리가 실제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왕의 그림을 보고 홀딱 반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둘은 서로 같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메리는 푹 빠져 있었지만 필립은 단지 전략적 목적으로 결혼에 동의했을 뿐이었죠. 당연히도 이런 결혼은 그 당시 세계 군주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가 스페인과 영국의 왕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을 때 그는 거기서 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이지만 사소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메리는 반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블러디 메리라고 알려진 이 무자비한 여왕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취미를 가졌다고만 해두겠습니다. 그게 필립이 떠난 이유일 수도 있고 자리에 대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메리의 뾰로통한 표정 때문일 수도 있고 이후의 희생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주받은 진주의 영향이었을 수도 있어요. 메리는 자신의 선물을 소중히 여겼고 종종 그 진주를 펜던트로 걸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목에 서양배 모양의 보물이 걸려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558년에 세상을 떠난 후 진주는 필립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이건 연속극에 나온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스페인 국왕은 결혼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라 페레그리나를 메리의 이복자매이자 후계자인 엘리자베스 1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착한 여왕 베스에 대해 안다면 여러분은 그녀가 즉시 그를 거절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은 그의 크고 빛나는 진주를 보관했고 그 후 이 진주는 250년 동안 스페인 왕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세 번째, 네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보물은 자신이 함께 가져온 불운의 사랑을 확인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시간을 빨리 감아서 손자 필립 4세가 자신의 두 번째 부인 마리아나에게 라 페레그리나를 선물했을 때로 가보겠습니다. 1696년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진주는 조세 보나파르트와 함께 역사에 다시 등장할 때까지 100년 동안 거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유명한 성을 알아볼지도 몰라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자신을 프랑스의 황제라고 선언한 후 그는 그의 형 조셉을 스페인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조셉의 아내 줄리 클레리가 여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진주를 선물로 받은 다음번 행운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 역시 단지 운명이 아닌 것 같았죠. 줄리는 남편과 함께 사는 대신에 가족과 함께 그들의 성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녀에게 부재한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메리와 필립의 경우처럼 저주는 이 두 사람이 이혼할 정도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의 완전히 별거를 하며 살았습니다. 조셉은 유언장에서 라 페레그리나를 조카 나폴레옹 3세에게 맡겼습니다. 이 진주가 여행자라는 뜻의 라 페레그리나라는 유명한 이름을 얻은 것도 이 무렵이죠. 그리고 이때까지 이 진주가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쳤는지를 생각해보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나폴레옹 3세와 그의 아내 유제니 드 몽티조와의 결혼 역시 행복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진주는 나폴레옹으로부터 1848년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이름의 영국 공작에게 팔렸습니다. 그는 아내 루이사를 위해 진주를 샀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은 어떤 저주보다도 너무 강했고 그들은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진주는 다른 계획들을 꾸미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루이자는 소파에서 한 번, 파티장에서 한 번, 거의 2번 이 진주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공작 부인의 무책임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주가 너무 무거워서 목걸이가 쉽게 빠질 수 있었어요. 큰아들은 보석을 물려받아 아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목걸이를 할 수 있도록 진주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 진주는 결국 4번째 공작에 의해 1969년 런던의 보석상에 팔렸습니다. 보석상은 그것을 경매에 내놓았고 배우 리차드 버튼은 놀라운 가격인 37,000달러에 그 진주를 샀어요. 그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 진주를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배우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녀는 영화 속 유명한 역할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 여배우를 유명하게 한 또 다른 이야기는 아마도 사랑에 관한 한 가장 불운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일 거예요. 리즈는 1964년 버튼과 결혼하기 전까지 4번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주받은 진주를 선물했을 때 저는 그가 그들의 결혼에 대한 운명을 영원히 이중 봉인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는 첫 번째가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테니까요. 어쨌든 그때 당시 테일러는 충분히 운이 나빴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를 받은 날 밤 그 진주가 사라졌거든요. 어쩌면 우주가 필사적으로 이 저주를 끝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루이자 공작 부인에게 2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니까 아마 이번이 그때일까요? 어쨌든 테일러는 사방을 둘러보았고 그 귀중한 진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희망을 이루려 할 때 그녀는 패키니즈 강아지 중 한 마리가 하얀 무언가를 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뼈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사랑을 구하려는 것은 우주가 아니라 그녀의 개였습니다. 멍멍이가 37,000달러의 진주를 뱉어냈고 리즈의 운명은 봉인되었습니다. 좋아요. 이 두 배우의 실패한 결혼에 대해 라 페레그리나가 책임이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어요. 사실 버튼과 테일러는 2번씩 결혼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버튼이 테일러의 모든 결혼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버튼은 7번의 결혼 중 테일러가 유일하게 2번이나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1976년 2번째 이혼 후에도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진주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다른 진주, 다이아몬드, 루비와 함께 목걸이로 새롭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시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요. 하지만 1996년 남편과 이혼한 후 테일러는 영원히 결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결국 여행자 라 페레그리나는 시간을 여행하고 노예에서 왕과 왕비, 할리우드 배우에 이르기까지 대륙을 횡단하면서 부정적인 결말을 그 여파로 남겨두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진주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진주는 2011년 12월 14일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한 개인 구매자에게
무려 1,18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 구매자의 연애 생활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네요. 저주가 끝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라 페레그리나가 여러 결혼을 깨트린 원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제 진주의 지혜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을 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